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 오후 7시인데 오늘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오전이 되겠네요. 저기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지금 하나의 대결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주사파죠. 공산주의자, 쿠바 조정을 받는 이 나라를 결단낸 국민들의 30%와 10%입니다. 10% 한 300만이 주변 국가로 달아나고 굶고 병들어도 외국 원조 물자를 국경에서 차단하고 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대가 이 자를 계속 떠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 씨는 콜롬비아로 건너왔다가 지난 23일 날 콜롬비아로 건너왔다가 내일 한국 시간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베네수엘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마두로 정권은 임시 대통령 이 후안 과이도를 출국 금지시켰는데 그걸 무시하고 국경을 넘어서 콜롬비아로 와가지고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관련 국제회의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원조 물자를 베네수엘라로 보내는 그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여러 대통령도 만나고 펜스 미국 부통령도 만나고 해가지고 상당히 화려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조 물자를 국경을 넘어서 베네수엘라로 반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두로가 군인들을 시켜서 막았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한 600명은 탈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명령을 듣는 사람, 병력 군인이 더 많아가지고 이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원조 물자를 가지고 베네수엘라로 들어오면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그 전략은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과이도가 이 30대 후반의 혼련이 나타나는 과이도가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대규모 시위를 하자고 호소를 한 다음에 자기도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돌아가면은 마두로 정권이 과이도를 체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과이도를 체포하는 게 맞죠. 불법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나 과이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세계 한 50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더불어 대부분이 문명국가고 남미에 있는 국가입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 내가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니까 나를 체포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다. 이렇게 논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도 고민이죠. 만약 체포하지 않으면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권위가 실추되겠죠. 그러나 체포하면은 이제 국내외로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이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체포된 다음에도 계속 싸워야 한다. 이제 대세는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로 들어갈 것이냐? 에콰도르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냐? 들어간 다음에 카라카스까지는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돌아온 과이도를 체포하느냐 마느냐. 만약 돌아온 과이도가 카라카스에서 나타나가지고 수십만 군중 앞에서 선동을 할 때 마두로 정권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이냐. 그래도 마두로의 이 군부는 계속 충성을 바칠 것이냐. 특히 이 군과 보안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쿠바의 핵심 요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발표할 것이냐 등등 앞으로 한 24시간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이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 루비오 상원의원, 펜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데 미국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보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군대를 보내면 역작용이 많이 날 것입니다. 반미운동으로 번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미나 이 중동이나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셉니다. 또 그걸 마두로도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미 감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지금 과이도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하자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 하자. 공정한 선거 하면 과이도가 당선되게 돼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60%를 넘는답니다. 이게 지도자로 나타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워낙 행동적으로 나오니까 이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이도가 그렇다고 베네수엘라를 오래 떠나면은 망명한 대통령이 되어버리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과이도로서도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과이도로서도 큰 결단이고 마두로도 지금 계산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콜롬비아가 제일 적극적으로 바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콜롬비아는 6.25 때 파병한 나라입니다. 전사자도 한 수백 명이 전사를 한 아주 고마운 나라고, 한때는 이게 마약 공급지로서 아주 악명이 높았는데 요사이 내전도 수습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두께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친미파입니다. 친미파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 과이도를 돕고 마두로를 꼭 쫓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원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때는 같은 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볼리바르라는 혁명가가 연방국가를 만들려고 했다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게 19세기 초인데 이 콜롬비아의 두께 대통령이 왜 마두로를 타도해야 되느냐 하면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콜롬비아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망가지니까 난민들이 한 300만이 생겼는데 그중 100만 명이 콜롬비아로 들어왔어요. 이 1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피해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께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옆집에서 밤만 되면은 아이들과 부인이 난폭한 남편한테 얻어맞는다는 비명이 막 들린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날 새벽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폭행하는 그 남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굿모닝이라고 그럼 인사를 하란 말이냐. 도저히 저런 이웃 나라 정권을 두고는 있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무너진다. 그게 내일일지도 모르고 며칠 뒤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마두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올 때 이 민주화 운동가들이 말이죠. 민주투사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올 때 사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3년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강권 통치자 마르코스 지배하에 있었죠. 그때 아퀴노, 이분도 아주 명문가 출신입니다. 아퀴노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필리핀 마닐라 비행장에 내렸을 때 이 보안 요원들이 가가지고 여러 중인 환실에 보는 데서 그냥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사진에 찍혔어요. 아퀴노를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백주에. 이게 결국은 마르코스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3년 뒤에 무너지죠. 1986년에. 그때 나온 말이 피플 파워입니다. 그때 이 아퀴노
부인인 코라손 아퀴노 여사가 앞장서고 그때도 군대가 결국은 아퀴노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르코스는 저 미국으로 망명하고 부인도 이멜다도 같이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도 머릿속에는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이 필리핀 사태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라손 아퀴노 여사도 대통령을 하고 그 아들도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바람에 부인도 대통령, 그 아들도 그 덕분에 대통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안 과이도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고 이게 좋은 피를 적게 흘리고 이 마두로 정권이 타도돼야 됩니다. 마두로 정권이 타도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도 참고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좌파 정권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베네수엘라일지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20년 동안 집권하면서 이 자들은 국민들을 복지로서 타락시켜가지고 공짜 좋아하는 국민들로 만들고 국가에 의존하는 국민들로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부정선거겠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집권해 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쓰고 있는 이 낭비성 복지도 결국은 국가 돈으로 일종의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지지층을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화가 되면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이거죠. 또 하나 유사점이 있어요. 이 마두로의 조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쿠바입니다. 쿠바. 차베스도 마찬가지고 쿠바의 카스트로에 충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쿠바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또 쿠바의 보안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의 주사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카라카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슴을 졸이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